스위프트가 드디어 안드로이드에 상륙했습니다. 거트린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안드로이드 진영에 이제 스위프트가 공식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편 애플의 스위프트 빌드 오픈소스화 소식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스위프트 안드로이드 워크그룹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스위프트 재단은 공식 포럼을 통해 안드로이드 워크그룹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미션은 아주 분명했죠. 첫째, 스위프트를 안드로이드에서 정식 지원하겠다. The main goal of the Android Workgroup is to add and maintain Android as an officially supported platform for the Swift language. 둘째, 파운데이션과 디스패치 같은 코어 패키지를 안드로이드에 맞게 개선하겠다. Recommend enhancements to core Swift packages, such as Foundation and Dispatch, to work better with Android idioms. 셋째, CI 테스트 자동화와 디버깅 환경을 구축하겠다. Develop continuous integration for the Swift project that includes Android testing and pull request checks. Develop support for debugging Swift applications on Android. 넷째, 스위프트와 자바 SDK 간 브릿지를 구성하겠다. Identify and recommend best practices for bridging between Swift and Android's Java SDK, and packaging Swift libraries with Android apps. 그리고 마지막, 장기적인 목표는 스위프트 단독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단독 앱 개발이라고 쓰진 않았지만 위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 보면 분명한 방향성이 보이죠. 이건 단순한 이식이 아니라 스위프트의 플랫폼 확장 선언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위프트가 안드로이드에 들어오는 데엔 꽤 많은 기술적 허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런타임 크기 문제. 스위프트를 안드로이드 앱에 포함시키면 런타임 전체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자는 레딧에 스위프트 프레임워크를 APK에 넣었더니 150MB가 넘었다고 쓰기도 했죠. 두 번째는 브릿징 문제. 자바와 스위프트는 서로 다른 런타임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연결하려면 FFI, 즉 Foreign Function Interface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하고 퍼포먼스가 중요한 앱에서는 체감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는 디버깅 환경. 현재 안드로이드에서 스위프트 앱을 돌리는 건 가능하지만 디버깅은 아직 불완전합니다. LLDB 기반의 일부 지원은 있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고 워크그룹에서도 이를 공식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툴링. 스위프트는 SPM, 즉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를 쓰고 안드로이드는 그레이들 생태계에 기반하죠. 이 둘을 연결하는 작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스위프트 포럼에선 전체적으로 고무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저 스위프트 UI가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간다면 플러터는 끝이다. 저 이제는 iOS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공유하는 시대가 오는 건가? 애플이 움직이면 생태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유저도 있었죠. I have a dream. Swift UI shall run freely on Android, Windows, WebAssembly. 실제로 스위프트는 iOS, macOS는 물론 웹어셈블리, 윈도우스, 서버 사이드까지 확장하려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개발 미디어 techpreneur 애플은 스위프트를 진짜 크로스 플랫폼 언어로 만들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냈습니다. The techpreneur 2025년 6월. 핵심은 이렇습니다. 스위프트는 macOS에서는 빠르고 강력하지만 리눅스나 윈도우스에선 성능이 떨어지고 도구도 부족하다. 파운데이션이나 디스패치 같은 핵심 라이브러리는 달윈 기반이라 플랫폼 간 이식이 어렵고, 서버 사이드 스위프트는 IBM이 기투라를 철수한 이후 사실상 사장됐습니다. 게다가 공식 덕커 이미지, CI/CD 도구, LTS 지원 같은 것도 애플은 제공하지 않았죠. 결국 스위프트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애플에 갇혀있는 언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개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스위프트는 iOS에선 최고지만 그 외에는 이류다. 요컨대 스위프트는 확장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언어이긴 하지만 애플이 진심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진짜 크로스 플랫폼 언어로 성장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스위프트는 안드로이드 워크그룹의 출범은 분명 고무적인 움직임이에요. 하지만 이게 애플 생태계를 뛰어넘는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벽에 막힐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이제 레딧 쪽 분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R Android 앱에서는 꽤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스위프트 프레임워크 하나 넣었는데 APK 크기가 150MB 넘게 나왔다. 이건 진짜 안드로이드 앱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iOS 앱을 간단히 포팅하려는 수준일 뿐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이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컬린 멀티 플랫폼이 훨씬 잘 만들어져 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스위프트가 안드로이드에서 주류 언어가 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레디트 유저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스위프트를 경량화하려는 스킵 스위프트 SH 같은 프로젝트나 SPM과 그레이드를 연결하려는 시도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잘 통합된다면 스위프트로 공통 비즈니스 로직을 짜고 안드로이드에 이식하는 크로스 플랫폼 개발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렇다면 컬린과 스위프트 누가 더 미래지향적일까요? 콜린은 이미 구글 생태계의 중심에 있고 멀티 플랫폼 전략도 명확합니다. 콜린 멀티 플랫폼, 줄여서 KMP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iOS까지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죠. 반면 스위프트는 언어적으로는 강력합니다. 성능, 문법 안정성, 타입 시스템, 잘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애플 종속적인 구조가 많고 툴링이나 플랫폼 확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먼저 리액트 네이티브, 스위프트가 안드로이드에서도 정식으로 지원되면 리액트 네이티브는 iOS 기능 개발에서 훨씬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프트로 만든 네이티브 모듈을 안드로이드에서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플랫폼 간 코드 재사용성이 올라갑니다. 이건 외향 네이티브에게 꽤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탈은 조금 더 민감한 상황이에요. 플라탈의 가장 큰 강점은 UI 일관성입니다. 자체 렌더링 엔진을 이용해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똑같이 보이게 해주죠. 하지만 만약 Swift UI가 안드로이드에서도 돌아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플라탈의 강점 중 하나가 서서히 희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iOS 개발자 입장에선 굳이 플러터를 쓸 필요가 줄어들 수 있겠죠. 물론 플러터는 여전히 강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퍼포먼스도 좋고 개발 속도도 빠르죠. 하지만 만약 애플이 Swift UI Everywhere 같은 방향으로 확장한다면 플러터는 어느 순간 경쟁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위프트의 안드로이드 진출은 리액트 네이티브에겐 기회, 플러터에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기존 프레임워크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쪽 플랫폼의 언어로 다른 플랫폼을 겨우 포팅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양쪽 플랫폼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언어 선택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프트와 카틀린의 경쟁은 단순히 언어 수준의 경쟁이 아니라 각각이 이끄는 생태계와 철학 간의 경쟁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스위프트가 안드로이드에서 진짜로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총 4가지 과제가 핵심입니다. 첫째, APK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는 스위프트 런타임 전체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APK 크기가 150MB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스위프트 런타임을 모듈화하고 필요한 부분만 넣는 방식으로 경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키피나 스위프트 해시H 같은 경량화 프로젝트들이 이 과제에 도전하고 있어요. 둘째, SPM과 그레이드의 연동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스위프트는 SPM,
안드로이드는 그레이드 기반이죠. 이 둘이 제대로 통합되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스위프트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일부 초기 플러그인들은 존재하지만 사용 수준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셋째, 제트팩 컴포즈와의 공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이미 컴포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스위프트 UI만 밀어붙인다면 이질감이나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스위프트는 컴포즈와 혼용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거나 특정 UI나 비즈니스 로직만 스위프트로 작성할 수 있도록 부분 도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스위프트 UI의 안드로이드 확장 가능성입니다. 아직은 루머지만 스위프트 UI Everywhere라는 말은 스위프트 커뮤니티 안에서 점점 더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시연된다면 플러터는 물론이고 컴포즈까지 포함해서 UI 프레임워크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해결된다면 스위프트는 단순히 iOS 전용 언어가 아니라 진짜 크로스 플랫폼 언어로 진화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스위프트의 안드로이드 진출은 생태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개발자 생태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고 한 언어의 전략 변화가 프레임워크 전체, 플랫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스위프트는 더 이상 iOS만의 언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콜린과 스위프트, 누가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가 여전히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